국가와 개인 혹은 기업이 법정에서 싸우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외국 기업과 법적 분쟁을 벌일 수 있을까요? ISDS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 는 그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장치 중 하나예요. 오늘은 ISDS와 국제법에 대해 알아봐요. 국가들은 서로 대등하기에 국제법은 특정 국가에게 강제로 벌을 줄 수 없어요. 대신 국제법은 국가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믿음 위에서 작동하죠. ISDS 제도도 이런 믿음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ISDS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를 살펴보죠. 어느 한국 회사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 국가의 새 정부가 갑자기 외국 회사는 이제 영업 못한다고 정하면 한국 회사는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외국 기업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ISDS 제도의 원래 목적은 외국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큰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긴 것이죠. 예를 들어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공장을 폐쇄했는데 외국 기업이 ISDS에 소송을 걸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ISDS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ICSID라는 기관을 알아야 해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인 ICSID는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 아래에 있는 곳으로 1966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가 간 자유무역이 증가하면서 ISDS 조항을 넣기 시작했죠. 2010년대에는 기업들이 나라의 건강 정책이나 환경 정책에도 소송을 걸면서 ISDS의 힘이 훨씬 커졌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ISDS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국가가 판결을 무시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법적 강제성은 없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크기도 해요. 그래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자간 투자법원 같은 새로운 국제법원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이는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